하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됐었죠. 예. 사실은 이제 그 검찰이 구형한 거는 이제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이제 징역 11년 그리고 벌금 20억 원 그리고 추징금 8억 1,144만 원을 구형을 했는데 어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는 무죄가 나왔고요. 이럴 줄 알았어.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는 일부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1,281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아니 그 특검이 얼마나 수사를 못했는지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항상 제가 김건희 특검 진짜 이상하다. 그리고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 거 맞냐? 이건 그러니까. 수사하고 기소를 하는 건 특검의 책임이었잖아요. 네. 그럼 공소유지 해가지고 유죄 받게 하는 것도 특검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본시장법하고 여론조사 이건 검찰에서 하고 있던 거였어요. 하고 있는 거 인수받아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돈과 시간을 들였으면 어떤 증거를 보고한다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특검이 정말 돈만 썼다. 진짜 특검을 진짜 나중에 감찰 내지는 특검을 다시 한번 해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많아.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저는 그 독직 치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 양평군 네. 그 공무원 돌아가신 부분은 너무 유야무야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이건 진짜 언제고 저는 이거 다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어제 그 판결을 보면서 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을 다시 평가하기로 했어요. 이성윤 의원. 예. 네, 왜요? 왜냐면 중앙지검장 했던. 예, 이 김건희 여사의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는요, 2020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참 이 검찰총장 하면서 주가를 올리기 시작할 때, 문재인 정부와 이 갈등을 본격적으로 빚을 때. 그때부터 이 수사가 진행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윤석열 배제해라. 그리고 자신의 측근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하여금 이 서울중앙지검이 1년 한 6개월인가요? 탈탈탈탈탈탈 털었죠. 그래. 탈탈탈탈 털었죠. 한 1년 6개월, 7개월. 그런데도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거나 기소를 못했어요. 기소 자체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때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게 기소 못하고 죄를 못 밝히지 못할 거면 그냥 없애라, 빨리 끝내라, 무혐의 종결을 시켜라. 네.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할 수가 없죠. 민주당이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대선 후보가 되게 생겼는데 그래서 끌고 온 거예요. 근데 대선에서 윤석열 전 검사가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죄가 안 되는데 무혐의 빨리 끝내야 되는 거를 그냥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정치 쟁점화를 시켰잖아요. 정치 쟁점화 시켜서 명태균 게이트랑 묶어갖고 지속적으로 특검을 요구하면서 정권을 흔들었죠. 근데 결국 민주당이 선택한 그 특검이 6개월 동안 또다시 탈탈탈탈탈탈 털었는데 도이치 주가 조작 이 문제도 결국에는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양평 고속도로도 규명하지 못하고 명태균 게이트라고 불른 명태균 게이트도 유죄를 못 받고 이런 문제가 된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주옥 같은 말씀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어떤 말씀이죠? 주옥 같은 말씀. 네. 검찰 기소를 법원이 잘못됐다고 판결하면 검찰을 비판해야 된다. 특검이 기소를 했는데 법원이 무죄라고 했잖아요. 그럼 특검을 비판해야죠. 근데 왜 민주당은 지금 법원을 비판하고 있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자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검찰을 비판해야 된다. 특검을. 특검을 비판해야 된다. 민주당 쪽 이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못 풀었어. 예. 지금 못 풀고 있어 이제. 뭐 목까지 풀고 있어요. 일단 예. 어제 그 판결 내용을 보고 가장 땅을 치고 후회하고 뭐 그렇지. 눈물을 흘린 사람은 윤석열이다. 윤석열이지. 아니 뭐 이럴 거면 내가 그냥 보통 내 재임 기간에 내가 특검도 다 받고 할 걸.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감옥에 있게 됐나. 아하. 아유 정말 화가 날 겁니다. 아하. 근데 이제 기소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데 저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검찰이 수사가 부실했다, 실력이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제가 인정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수사가 잘못됐다는 내용이 다르다고 봐요, 저는. 하지만 그건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차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어제 판결로 인해서 완전히 불법 여론조사 이 범죄에 대해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아니 명태균에게 받은 여론조사가
유죄가 아니다. 근데 그럼 그 이유가 뭐냐면 오직 윤석열 부부를 위해서만 여론조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줬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 곧 다가오니까 다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계약서를 안 썼기 때문에 이게 무죄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뭐 우리가 뭐 불법으로 돈 주고 받는데 계약서 씁니까? 이것도 좀 말이 안 되고 또 표현도 웃겨. 감히 그러니까 판사가 봤을 때 명태균이 비용 청구서를 줬는데 이게 많이 부풀려져 있더라. 근데 감히 대통령 당선인에게 부풀려진 청구서를 줄 수가 있겠느냐라는 신박한 논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 웃긴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은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을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이준석과 윤상현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들어준다고 했다고 하면 이준석이나 윤상현한테 부탁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금품수수 이게 정말 지평입니다. 첫 번째 샤넬백은 무죄했잖아요. 왜? 의례적이니까 인사차, 축하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김건희가 디올백 300만 원 이 정도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들이 받아도 된다는 선례를 남겼거든요. 근데 또 하나 남긴 거예요. 샤넬백 한 800만 원짜리 그냥 인사차 처음 봤을 땐 줘도 되는 거예요. 이제 축하용, 인사용, 의례적. 사실 두 번째부터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은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을 기소 안 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그 한 특정 정치 세력에서 너무 이거 감정적으로 지고 흔든 거예요. 네. 물론 잘했죠. 잘해서 정권을 얻어냈으니까 그건 뭐 민주당이 잘한 부분도 있는 거지. 어찌 보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휩쓸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기소를 불기소 처분을 할 게 아니라 나 같았으면 기소를 했겠어요. 재판을 받아버리면 되거든. 네, 그러면 그게 확정돼 버리면 기판력이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 똑같은 수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걸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그 당선됐을 때 제가 그쪽 수사 검사를 아는데, 그러니까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본 얘기에 의하면 원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출석을 하기로 합의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날짜까지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일날 아침에 못 간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가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근데 당시는 무서웠을 거예요. 왜냐면 권오수 씨나 5명이 다 구속돼 버렸었거든. 맞아요. 그 당시. 그래서 자기가 가면 구속될 줄 알았나 봐.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뭐 솔직히 뭐 나온 게 없잖아요. 물론 저는 안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도 했다고 생각을 해. 근데 법에서는 아니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판사가 그럼 뭘 가지고 그냥 심증만 가지고 판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당시에 저는 했을 거라 생각해요. 예. 네, 그래서 돈 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통화 녹음된 거 보면 뭐 몰랐다.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뭐 그런데 저는 판사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왜 그러냐면 변호사로서 솔직히 기록을 본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왈가왈부 옆에서 떠들어봐야 기록도 안 보고 얘기를 한들 기록 본 사람이 제일 정확해요. 네. 주가 조작 얘기하면은 또 무죄 때린 이유 중에 하나가 수익의 전체를 나눈 게 아니라 일부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게 말입니까? 제가 은행 가서 100만 원 가지고 왔는데 네. 네? 여기 있는 4명하고 같이 3명하고 뭐 25만 원씩 전체를 나눠야지만 이게 죄가 되는 거고 그 중에 50만 원만 떼가지고 50만 원 나가고 50만 원만 나누면은 이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쩐주잖아요 일종의 돈을 댔잖아요. 근데 네. 주가 조작에서 쩐주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뭐 주식을 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우리 설주한 변호사님처럼 얘기해 주시면은 그 김건희에 대해서 유죄를 판명하고 처벌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들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도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진짜 나쁜 사람이다. 다만 어쨌든 수사가 부실하든 증거가 없든 부족하든 간에 이게 법적으로는 처단하게 부족한 면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하고 네. 아예 잘못이 없다. 그건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어때요?
아니 저는 그 말씀 근데- 드리고 싶어요. 근데 둘 다 화나는데. 둘 다 화나는데. 덜 화난다. 아니 저는 근데 이분 저 그런 거죠. 지금 이 어제 나온 선거에 대해서 민주당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네. 민주당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 부분을 정치 쟁점화하고 정략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이에요. 김건희 여사의 이 주가 조작 의혹은 이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의 일이란 말이에요. 결혼하기 전의 일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갖고도 굉장히 흔들었죠 많이. 그리고 나서 뭐 그 부분을 이제 너무 정략적으로 이용하니까 아니 이게 맞느냐? 라는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어쨌든 그 이후라도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됐잖아요.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이런 문제에 연루된 것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야당이 아무리 공격을 하더라도 저는 그 공격 소재를 만들지 않고 정권을 완수하고 더 좋은 정치로 더 좋은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임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불법적인 금품을 수수한 것 굉장히 이건 지탄받아 마땅하고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이 부분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정권을 지속적으로 흔들었던 이 부분까지 모든 게 용인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강성필 부대변인 말씀 굉장히 동의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민주당의 그 잣대를 이재명 대통령에도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대장동 의혹이나 뭐 이런 백현동 의혹, 대북송금 문제 이런 것들에서까지 적용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무죄가 났다 그러면 무죄인데 왜 그랬냐? 무죄다라고 하지 말고 그 부분의 어떤 정황적인 문제, 그 본질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주변인들은 유죄가 나온 상황 이 부분까지도 살펴서 본인들도 잘못한 부분을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으면 저 굉장히 아름다운 정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뭐 근데 저는 이거 항소심에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판결은 도이치모터 사건 같은 경우는 이 같은 전주했던 선모 씨 같은 경우에 1심에서 그분이 무죄 나왔던가 벌금 나왔던가 그랬어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집행유예 나왔어요. 1심 무죄. 1심 무죄였죠. 근데 2심, 2심에서 아마 바뀐 걸로 알고 방조로 있거든요. 해서 예, 6개월의 집행유예.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 바뀔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1년 6개월이든 2년 6개월이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씨는 글쎄요. 뭐 그러니까 지금 남은 수사도 있잖아요. 네. 모르겠어요. 이제 그게 다 죄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아주 짧은 기간에 나오기는 어렵겠다. 네. 근데 어제 저는 일단은 뭐 저기 통일교 금품 수수 문제도 뭐 아까 강성필 대변인이 비판한 점도 저는 뭐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사법부 가지고 뭐라 하지 말았으면 네.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15년 구형했는데 지금 특검이 구형한 게 정상인가요? 그 정도 구형 안 해요 보통. 이게 김건희가 아니라 그냥 A씨였다. 그냥 일반적인 법원에서 그러면 15년 구형 안 합니다. 솔직한 말로. 근데 이거니까 워낙 정치적인 사건이 되다 보니까 15년 구형을 했던 거야. 특검도 이제 정치적인 특검이니까 일단 자기들은 무조건 맥시멈으로 채워놓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뭐 나온 거 보면 뭐 김준일 평론가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누구는 15년 구형인데 23년을 때리고 누구는 15년 구형인데 1년 6개월이 뭐냐. 진짜 나는 뭐 법조인이 아니라 충분히 그런 얘기 하실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 그 판사가 이상한 판사도 아니야. 그냥 제가 봤을 땐 그냥 증거 있는 대로 다 보고 그냥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제발 사법부 좀 가지고 뭐라 하지 말아라. 아니 또 그러면 1심하고 2심 또 바뀌면 또 위대한 사법부 이럴 거예요. 좀 냅두자. 근데 이제 좀 요런 찝찝한 마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어제 판결 중에서 이제 피고에게 이제 유리한 감형 사유 중에 하나가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아니 그건 모든 재판에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 전두환 같은 경우는 제가 내란 재판 했는데 아니, 이제 1심 판결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냥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잖아요. 김건희 조사 받으라고 했더니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아니 그래. 뭐라고 해서 그래. 난 그것도 부적절하고. 그러니까 수사를 제대로 안 받고 기소를 안 당했으니까 지금 초범인 거지. 방금 우리 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건희 이름 지우고 그냥 다 모든 걸 혐의를 다 조사 받았다면 지금 초범이겠냐고요. 이 사람.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소환을 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어야지 왜 안 했어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고. 제가 진짜 이거 수사 검사 때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은 얘기에 의하면 비하인드가 많네. 녹음된 게 있잖아요. 전화 녹음된 거. 네.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그 녹음 다 들어봤대. 네.
근데 진짜 자기가 판단된 건 뭐였냐면 그냥 강남에 돈 좋아하는 아줌마구나. 도저히 주가 조작을 이해할 머리가 없다. 아니,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김건희 씨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강남에 그냥 돈 좋아하는 그런 아줌마. 비하를 지금은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분이 이렇게 정말 치밀한 주가 조작을 뭐 공모하거나 이럴 머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디테일한 걸 몰랐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알았을 거라 생각해. 나도 솔직히 방조 혐의는 인정돼도 내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무죄가 된 것은 제가 또 그러면 특검이 도대체 증거를 뭘 제시를 한 거지? 약간 그 부분은 좀 맞아요. 이해되지 근데 않아요. 어제 또 판결 중에서 이제 국민의힘에게는 상당히 이제 희소식이었던 점이 뭐냐면 네. 사실 명태균의 여론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유죄가 판결되고 네. 그런다고 하면 저는 국민의힘 지난번 대선에서 국고보조금도 환수해야 되는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은 그 점에서 내심 안도의 숨을 그럴 수 내셨을 있지. 거예요. 네. 아니 저희는 뭐 걱정하지도 않았어요. 뭐 안도를 해? 아니 걱정을 해 안도를 하지. 아니 그래. 어제 재판부에서 어제 조심해서 봅시다. 아니 어제 재판부에서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명태균 씨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장이 심하고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여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게 재판부에서 시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제 판결로서 오세훈 시장이 거의 저는 네. 이미 혐의를 벗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하. 개인적으로는. 근데 국민의힘에서 그런 망상적인 사람을 옆에다 두고 국정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진짜-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아니, 사과 좀 하라고 사과 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깜빡 갔잖아요 지금. 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명태균 이 사람 믿을 사람이 못 된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죠. 네. 그런데 명태균 씨가 지속적으로 그냥 혼자 계속 접근한 텔레그램을 거야? 보낸 거예요. 네. 텔레그램에서 보낸 거예요. 여론조사를. 어. 그리고 이 명태균 씨에 대한 의심은 있었고 이 부분의 발언 자체가 다 탄핵됐잖아요. 그리고 이 강혜경 씨 민주당이 공익신고자라고 막 대우까지 해줬어요. 그분 말은 다 탄핵됐어요. 재판부에서 인정도 못 받았어요. 왜냐? 다 전원 증거라 그래서. 그런데 이 부분도 민주당이 너무 정략적으로 이용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론조사요. 아까 막 말씀 주셨지만 이 대선 선거 기간 되잖아요. 공신력 있는 기관 언론에서 여론조사가 매주 나옵니다. 매주 나와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그런데 명태균 씨가 진행하는 ARS 여론조사, 이 미공표 여론조사, 명태균 씨가 조물락조물락해서 다 조작하는 이 여론조사가 대선 판도에 그렇게 영향을 미칩니까? 이게 그렇게 신뢰가 있어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어요. 모두는 아니고 홍준표 시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 영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이걸 갖고 당내 선거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은 있죠. 이 조작된 선거 여론조사를 갖고 당내 여론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이용했다는 사람은 있지만 이게 큰 선거인 대선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너무 정략적으로 이 부분을 이용하다 보니까 큰 사건화 됐던 거죠. 아니 그건 민주당이 잘한 거지. 결국에는 정권을 교체. 진실을 말했을 뿐이지. 아니 그때 여론조사 결과가 어쨌든 명태균이가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홍준표 선에 서가지고 홍준표 유리하게 여론조사를 주물락 거려가지고 현역 의원들 10명이 홍준표한테 더 갔다고 하면 홍준표가 대통령 됐겠지. 그럼 탄핵도 안 됐겠지. 그렇지. 그러면 지금 야당도 아니겠지. 근데 그때 생각해 보세요, 형님. 아무리 주물락 해도 주물락 그 대세를 꺾을 수 없었단 주물락.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망상적인 사람하고 상의하고 그랬던 무지몽매한 윤석열 부부에 대한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네.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진짜 땅을 치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대통령 하고 있잖아요. 코스피 5천 시대를 본인의 업적으로 삼을 수 있었어. 맞아요. 아, 진짜로. 갔어 못 가. 이 반도체 사이클로 아니, 인해서 근데 예. 그랬으면 민주당이 상법 개정 안 했을 거야. 분명히 상법 개정 막고 있었을 거야. 분명히. 제가 아니, 봤을 때는. 윤석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뭔지도 잘 몰라. 에이, 그 너무 그러지 마요. 알려줄까? 이유를 말해줄까? 그럼 또 해볼까? 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뭐예요? 지금 그 우리나라가 지금 안보적인 이런 북한과의 대치 상황 이런 걸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금투세를 외국인한테 걷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투자를 안 한대. 근데 외국인한테 안 걷고 있거든요. 그래놓고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래. 아, 말이 나와 있어요. 언론에 아니, 나와 그러니까 있어요. 정치를 난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 예, 잘했다고 그러니까 생각하지는 개헌법도 안 않는데. 읽어보고 개헌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깜빡 가 있잖아요 지금. 이 추운 날씨에 얼마나 춥겠어. 예, 알겠습니다. 예.